사직동 토박이가 읽어준 롯데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사직동 연계해설 우피입니다. 네, 스튜디오가 좀 바뀌었지요. 예, 이사를 가게 되면서 좀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느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고, 이제 좀 시선이나 노트북 위치를 좀 바꿔봤습니다. 네, 조금 나아지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조금 뒷북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이 보통 목요일에 녹화를 하고 이제 금요일에 업로드가 되다 보니까 하루 반쯤 이제 좀 시간 차가 있는데, 그 사이에 사건이 생기면은 2주일 뒤에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어서 대놓고 뒷북 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치홍 선수가 2년 재계약을 이제 빨리 했고요. 그 다음에 KT에서 투수 이광준 선수와 포수 김준태, 오윤석 선수, 포수 김준태, 내야수 오윤석 선수 트레이드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치홍 선수 소식과 함께 김준태, 오윤석 선수에 대한 좀 추억 토크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김준태, 오윤석 선수 얘기도 좀 해보고, 그리고 사실 지금 올림픽 기간이기 때문에 리그 소식은 없고 평가전 가끔 하고 이제 올림픽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올림픽 얘기도 일단은 이 유튜브 상에서는 저희가 뒷북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올림픽 얘기는 따로 안 하고 다들 열심히 보고 계시지요? 예, 아무튼 그렇고 OPS형 타자를 천명한 한동희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보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계약과 트레이드 소식 묶은 기사를 한 개 제가 쭉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 안치홍 선수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사실 기간 동안 이 안치홍 선수 트레이드설이 굉장히 불거졌습니다. 불거졌는데 그 안치홍 선수가 아니고 서건창 선수가 LG로 가게 됐고, 그 기간과 맞물리면서 이제 재계약을 플러스 2 옵션을 서로 발동을 해서 재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치홍 선수가 남은 2년 동안 보장 25억 원, 인센티브 6억 원 등 최대 31억 원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안치홍 선수를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내야진이 특히 이루수 자리가 2년 동안 안치홍 선수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 KT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또 안중열 선수가 전역하면서 포수 자리도 한 명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약간 남는 자원이 돼버린 포수 김준태, 내야수 오윤석 선수를 보내고 우한 사이드암 광속구 투수인 이정광준 선수를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그 물고 이렇게 좀 그 이어지는 연쇄적인 이 선수단 이동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이광준 선수를 먼저 얘기하자면 2년차 선수고 사이드으로서 보기 드물게 150으로 또는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빠른 공을 던지는 사이드암 한번 긁어볼 만하다, 이런 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그 김준태, 오윤석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남는 자원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선수들한테도 좀 기회를 열어주고, 그리고 KT 쪽에서 올해 또 대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수진과 내야진의 좀 뎁스를 강화하는 역할로 데리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팀이 이런 횡보는 지금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비록 7게임 차로 5위 NC, 6위 키움이 앞서고 있지만 이 팀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파문으로 인해 가지고 NC는 일단 박성민, 박민우, 이명기, 견이동 등 4명의 주전 선수가 72경기 출장 정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키움 역시 선발진에 있는 안우진, 한현희 선수 36경기 출장 정지가 되면서 사실상 이 큰 전력의 손실을 가진 상태로 후반기를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이런 계산이 된 것 같고, NC와 키움과 후반기에 각각 9게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기에는 우리가 3승 5패 1무로 NC한테 좀 뒤졌고, 키움한테도 4승 5패로 열세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전력상에서 좀 유리한 그 고지를 점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팀들과 남은 9게임에서 좀 유리한 그런 경기를 가고자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하에 이기는 쪽으로 후반기를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치홍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55경기에서 타율 3할 2푼 5리, 212타수 69안타, 5홈런 48타점, OPS 8.72, 0.87의 성적으로 안 선생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한 차례 무릎 부상이 있었지만 그래도 거의 공백 없이 타선을 이어가고 있고, 사실상 이루수 안치홍 선수의 부활의 시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빠르게 재계약을 했고, 안치홍 선수 일단 재계약에 대해서 구단에서 먼저 연장 계약을 제안을 해주셨고 감사하게 생각했고 크게 고민할 것은 없었다. 2년을 받고 롯데에 오면서 이제 도전을 얘기했었는데 그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고 끝까지 가는 것이 목표였다. 롯데에서 선수 생활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첫 FA 계약을 힘들게 했다. 내가 이루수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기회를 준 구단이다. 그 기회를 준 것은 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것이다 라면서
내 앞길을 열어준 구단이다. 이 기회가 없었으면은 내가 어떤 노력을 열심히 하더라도 부질없는 것이 됐을 것이다 하면서 그런 기회를 나에게 주고 한 번 더 노력해서 도전할 수 있게 해준 구단이라면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도중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즌을 치르면서 내년에 내가 어디에서 뛰고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남아서 끝까지 하겠다라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뭐 트레이드설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은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나를 필요로 하는 팀이 있다는 것이지 않나.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면은 나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가졌다고 말을 했고, 앞으로 이제 2년도 롯데맨으로 남게 되었고, 또 남은 선수 생활 동안 얼마나 또 롯데에 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한테도 언제나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롯데는 큰 의미를 가진 팀이기에 이 결정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 끝까지 롯데에서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고 힘주어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좀 놀란 게 재계약 또 저는 솔직히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안치홍 선수가 2년 동안 뛰고 자기 가치를 높여서 떠날 것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면서 또 구단과의 교감이 잘 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재계약을 하게 됐고, 또 사실 안치홍 선수가 작년에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했는데 좀 내성적인 스타일이고 조금 팀에 적응을 아직 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작년 여름까지는 좀 그런 겉도는 모습이 조금 있었는데 하반기쯤에 좀 적응한 모습 보이더니 지금은 이렇게 너무나 좋게 얘기를 할 정도로 팀에 완전히 적응을 했고, 이 부산과 롯데라는 팀에 많이 정이 이제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기분이 좋은 거는 안치홍 선수가 우리 부산과 우리 롯데에 굉장히 정이 붙고 이제 비로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내 집단이 형성된 느낌이 들어서 사실 이런 성향의 선수들이 무엇보다 제가 그 작년에 조금 말씀드렸었지만 마음이 편해야 자기 역량이 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지고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심적으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100% 되고, 무엇보다도 이 이루수로서 이제 자신이 믿어줬다 이런 점에 정말로 많이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안치홍 선수가. 그래서 또 이루수로서도 수비에서 큰 문제가 없었고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단이나 선수나 정말 가장 바람직한, 가장 좋은 이런 2+2 계약이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치홍 선수가 이렇게 함께 해줘서 너무 좋고, 저희도 또 앞으로 2년 동안 또 팀에 또 큰 목표가 있잖아요. 큰 목표를 위해서 좋은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후속 트레이드로 인해서 오게 된 이강준 선수도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이강준 선수는 일단은 KT를 떠나면서 좀 많이 아쉬움이 이 선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2년차 어린 선수고 첫 지명을 받은 팀이다 보니까 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트레이드 소식을 듣고 KT 이승용 단장님께서 나를 보내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하시고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롯데에서도 너를 원했다면서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KT에서 또 사실 뭐 이강철 감독이 또 같은 사이드함으로서 워낙 레전드 선수였기 때문에 많은 조언을 해줬고, 뭐 홍성경 배우열 KT의 코치, 그리고 또 고영표 선수도 같은 사이드함으로서 많은 조언을 해줬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1년 동안 내가 보답을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롯데에 가서도 내가 잘한다면 가르쳐 주신 데에 대한 보답하는 길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이강준 선수가 일단 150에 빠른 공을 던진 사이드함이라는 점 자체만으로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지만, 좋은 거는 퓨처스에서 이 볼 쌈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할 때 퓨처스에서 볼 거는 타자나 투수단 볼 쌈비밖에 없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이게 그래도 절대적인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는 퓨처스에서 29이닝 동안 보이넷 삼진 비율이 25개 보이넷 29개 삼진이었는데, 올해는 32.1이닝 동안 14개 보이넷 31개 삼진을 잡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수치가 2배 가까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고, 이강철 감독이라는 사이드암 레전드한테 배운 그 DNA를 사실 이 서준원 선수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데, 우리 팀이 사이드암을 참 못 키웁니다. 그래서 이강준 선수가 이런 배운 노하우를 사실 그 서준원 선수가 선배지만 약간 뭐 공유도 하면 좋겠고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어요. 참 웃긴 얘기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강준 선수 굉장히 환영을 하고, 또 우리 팀에서 멋진 또 사이드암 강성구 투수로서 사실 뭐 서준원 선수, 이강준 선수 다 150 이상 던지는 사이드암 선수들이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150 사이드암 강성구 투수가 이제 연달아서 나온다거나 이런 그림 한번 기대를 해보면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태 선수가 이제 떠나게 되면서 또 소감을 남겼는데, 사실 김준태 선수는 부산 토박이에요. 그래서 정말 평생을 살고 나고 자라고 이제 그 프로 생활까지 했던 이제 부산이 떠나게 되었는데, 트레이드 소식이 들어오니 기분이 묘했다. 10년 동안 몸담았던 팀에서 떠나게 되는 것 자체가 마음이 복잡했다고 하고, 사실은 당연히 좀 마음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고향을 떠나게 된 거기도 하고 오랫동안 뛰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또 KT에 워낙 또 우리 롯데 출신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적응이나 그런 문제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윤석 선수가 일단 같이 가는 것도 있고 한데,
일단 배재성 선수하고 이제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드 소식을 듣고 재성이와는 언제 올라오느냐, 몸 상태는 어떠냐에 대한 이야기만 했고 윤석이 형과도 롯데에 오래 있었고 상무에도 같이 있었다면서 참 윤석이 오윤석 선수가 2년 참 지기다라고 말할 정도로 군생활도 같이 하고 팀도 같이 뛰다가 트레이드도 같은 팀으로 가는 이런 관계가 되었는데 그래도 친한 형과 함께 KT로 가게 되어서 위안이 된다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을 떠나게 되면서 사실 김원중 선수하고 동기예요. 입단 동기인데 이제 좀 다른 동기가 다 이제 팀을 떠나게 되고 둘만 남았었는데 김준태 선수가 떠나게 되면서 이제 동기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또 뭐 그간의 추억이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다고 하고 KT로 가면서 각오는 KT에서 잘 적응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롯데 출신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편하다면서 10년 동안 응원해주고 잘 챙겨주신 롯데 팬들에게 감사드린다.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준비해서 KT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뭐 김준태 선수에 대한 추억을 좀 생각해보자면 뭐랄까 이 선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선수 스타일하고 좀 많이 멀죠. 사실 뭐 그런 외형적인 스타일도 그렇고 외향적인 것도 그런데 이 선수의 좀 말하는 스타일 이런 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깜찍한 면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랑을 또 받았던 것 같고 좀 소심해 보이는 모습에서 나오는 좀 엉뚱한 매력? 좀 선해 보이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이 좀 많이 갔던 그런 선수였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직관 갔을 때 수훈 선수 인터뷰를 대대 이제 들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굉장히 어리버리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순박한 그런 모습이 많이 기억에 남았던 선수인데 그래서 트레이드에 대해서 아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도 좀 많이 슬프고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KT에 또 아는 선수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잘 적응해서 또 KT의 올 시즌 좋은 성적이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뭐 무엇보다도 다 우리 식구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이드로 떠나는 선수들을 보면은 올해만 해도 KT로 우리 팀에서 4명이 간 셈이 됐어요. 그래서 또 그 간 선수들과도 어떻게 보면 또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스트렐리 선수의 그 애착 인형이었죠 김준태 선수가. 그래서 스트렐리 선수가 떠나는 걸 보고 이제 그 SNS에다가 건강하고 잘했으면 좋겠지만 우리랑 할 때 좀 살살 해라 이런 식의 또 메시지를 남겼는데 또 그런 스트렐리 선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또 준태티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추억을 남겨준 김준태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KT와의 경기에서 또 다시 만나고 또 사직에 왔을 때도 또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윤석 선수도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오윤석 선수는 뭐 부산 출신은 아닙니다. 프로 입단 후에 10년 넘는 시간 동안 롯데에서 뛰어왔고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은 성적 보였어요. 63경기에서 OPS 0.811 했고 사이클링 히트까지 치면서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남겼었는데 일단 안치홍 선수가 이게 재계약이 되면서 이루수 자리가 사실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면 또 이루수 자리에는 김민수 선수가 다음 세대로 대기를 하고 있고 또 안치홍 선수가 나이가 사실 안 많기 때문에 안치홍 선수가 88인가 그렇습니다. 89인가 88인가? 근데 오윤석 선수가 빠른 92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두 선수의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다 보니 이게 좀 애매해진 거죠. 그래서 오윤석 선수한테도 기회를 주는 트레이드이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치홍 선수하고 굉장히 좀 뭐랄까 소중한 관계로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즌 뒤에 선수단끼리 모인 자리에서 치홍이 형이 먼저 와서 고맙다고 했다면서 네가 잘했고 연습하는 거 계속 시켜봤는데 그 결실이 맺는 것 같다. 나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였다고 작년 시즌을 마치고 또 그런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하고 또 안치홍 선수가 오윤석 선수를 많이 챙겼다고 해요. 그래서 비시즌에 타격 기술을 같이 운동하자고 또 하면서 되게 고마웠다고 오윤석 선수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트레이드 직후에 이제 안치홍 선수한테 치홍이 형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쉽다고 형과 정말 잘 지내왔다. 가족끼리 밥도 먹고 냈고 같은 내야수로서 형한테 정말 많이 배웠다. 나를 정말 많이 챙겨주셨는데 형도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고 하더라. 그래도 형도 나도 받게 될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면 좋은 일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치홍이 형이 생각하면 고맙다는 말밖에 할 이야기가 없다. 형은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톱클래스에 드는 선수인데 그런 선수와 함께 거론되는 것도 내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형은 내게 늘 장난도 많이 쳤는데 우리는 야구 이야기도 정말 많이 했다. 정말 감사했다고 덧붙였고 또 정든 팀을 떠나는 거는 어느 선수에게나 아쉬운 사실이지만 그런데 내 야구 인생을 봤을 때 좋은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다. 감사하다. 물론 가서도 내가 잘해야 경기에 나설 수 있는 거다. 내가 필요하지 않아서 보낸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려는 마음에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나를 열성적으로 응원해주신 롯데 팬분들께는 더 많은 기쁨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한 마음이 크다. KT 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오윤석 선수는 제가 좀 임팩트가 강했던 게 그 양준혁 해설위원이 오윤석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해설하면서 정말 뭐 하드웨어부터 이 선수의 이런 방망이 실력에 대해서 롯데에 저런 선수가 있었나 뭐 너무 잘할 선수고
너무 몸 신체 적격도 좋고 이제 방망이 돌리는 게 정말 좋다 이런 극찬을 했던 게 많이 기억이 나서 분명히 타격적인 재능은 확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분 KT 가서도 또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신봉기 선수가 그 상반기에 한 5월 정도까지 KT의 내야가 빵꾸가 많이 났을 때 황규균 선수가 부상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많이 빈자리 잘 메꿔줬었거든요. 근데 또 의소 선수도 가게 되면서 사실 신봉기 선수가 지금 타격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뭐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신봉기 선수가 또 그런 상황 때 많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타격적인 상황에서 의소 선수가 또 KT 내야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면은 또 KT가 좋은 모습 보일 것 같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KT 내야에서만 뭐 황재균 선수, 신봉기 선수, 뭐 또 오윤석 선수, 뭐 포수 장성우 선수 뭐 이렇게 뭐 사실 거의 반 롯데 수준의 네, 거의 KT 자이언츠 수준의 이 선수 구성 보여주고 있어서 KT가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내고 또 더 좋은 결과를 이루면은 사실 우리 팀은 아니지만 저는 마음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팀이었던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못했던 우승 저기서라도 하는 모습 보면 저는 굉장히 좀 그래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잘했으면 좋겠고 또 KT가 또 대권을 노리고 이런 트레이드를 하는 만큼 또 다 같이 또 트로피 들고 굉장히 네, 감동의 눈물 흘리는 모습 네, 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 팀이었던 뭐 황재균 선수, 신봉희 선수, 응수 선수, 뭐 김준태 선수, 뭐 배재성 선수 뭐 엄청나게 많거든요. 얘기하면 이 선수들 약간 트로피 들고 같이 우는 거 보면 약간 그래도 우리 팀이 우승한 거에 한 20분의 1 정도의 감정은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한동희 선수가 이제 OPS형 타자를 스스로 천명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한동희 선수는 고타율형보다는 고타율 고홈런보다는 이제 OPS형 타자를 좀 더 하는 게 맞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본인도 그거를 좀 받아들이고 그렇게 좀 지향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 올 시즌 전반기 63경기에서 2할 4푼의 타율, 10홈런 38타점, OPS 0.765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진 모습이긴 하지만 홈런 페이스는 지금 25홈런도 가능한 페이스이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는 조금 발전하고 있고 일단은 이 선수의 파워나 이제 타구 속도는 지금 리그 탑이거든요. 일단 한동희 선수의 홈런 평균 비거리가 122.5m, 네, 리그 1위입니다. 그래서 파워 하나만큼은 진짜인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진 장점을 슬슬 이제 끼워 맞추고 있는 자기가 해낼 수 있는 퍼포먼스 안으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떨어진 타율에 대해서는 야구를 하다 보면 운도 따르고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다면서 올해는 잘 친 게 많이 잡힌 것 같다면서도 홈런 수치는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다. 제가 해야 할 것은 타율보다는 장타율에 신경을 쓰고 장타를 쳐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6월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6월에 OPS 0.980 기록했는데 7월 7경기에서 460으로 OPS가 떨어지면서 좀 부진하고 올림픽을 맞게 되었는데 계속 안 좋았을 때를 생각하면 헤어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안 쓰려고 한다. 지난해 풀타임을 치르면서 경험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경쟁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야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주의를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좀 멘탈적으로도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본인도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좀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무엇보다 한동희 선수는 기술적인 것보다 정말 멘탈적인 부분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선수라고 모두가 얘기를 하는데 조금씩 이제 마음도 강해지고 조금씩 이제 어른이 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보이넷 삼진율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57번에 97 삼진이었는데 올해는 35번에 57 삼진. 네, 비율로 따지면 0.5에서 0.6이 사실 아주 깨알 만큼 좋아지긴 했는데 이건 출루율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이고 그리고 공보는 능력 자체가 좋아져서 올해 타석당 투구수가 4.16개로 리그 전체에서 14위의 순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구환이 점점 발전을 하고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선호하는 공만 쳐서 넘길 수 있는 그런 타자로 조금씩 크고 있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타격을 하려고는 하는데 하지만 아무래도 지난해보다 승부가 어렵게 들어오는 것 같다. 자연스럽게 볼을 안 치고 걸러내고 보니 볼 카운트가 길게 이어지는 것 같다면서 자연스럽게 타석당 투구수도 이제 늘어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동희 선수는 타율보다는 장타와 출루율로 이제 지향점을 세팅을 하고 감독님과 코치님이 저희가 바라는 부분은 장타다. 홈런이 다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출루율과 타점 능력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네, 타율보다는 OPS에 중점을 두고 싶다고 네,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튼 감독은 이 부침이 겪는 한동희 선수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으면서 아직 젊은 선수다라고 하면서 시즌 6개월 동안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젊은 선수들에게는 힘들다.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있다. 육체적, 멘탈적 루틴을 꾸준히 한다면 결과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2달 넘게 라이언 롱 타격 코치와 문경원 수비 코치와 대화를 하면서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있다. 한동희를 보는 것이 즐겁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성장 한동희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트레이드가 될 때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선수들과 있었던 그런 추억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경기를 하는 걸 보면서 들었던 그런 정이나 그런 모습들이 좀 스쳐가면서
야구를 오래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사실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건데 야구도 오래 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선수들을 만나게 되었고 저희가 경기하는 모습을 그리고 또 많은 선수들이 또 이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선수들이 다른 팀에서 우리 팀으로 오기도 하고 또 정들었던 선수들이 은퇴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뭐랄까 사람이 살고 만나고 떠나고 헤어지고 이런 것들을 야구 안에서도 좀 축소해서 계속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정이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다들 잘 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서 못한 거 다 이루고 또 행복한 선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팀원 선수들도 더 좋은 선수가 돼서 또 좋은 순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네, 사육동 야구의 새로운피였고요. 다음 주에 이제 리그가 재개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리그를 재개하게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게 12일에 재개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또 원정 경기입니다. 그래서 사직구장 가려면 또 한 주를 더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힘드네요. 야구장 못 간지 좀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첫 3년 전이 또 NC와의 경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그 NC와의 라이벌전 또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리그 재개 소식과 함께 또 올림픽 소식도 조금 총 정리해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 인사 드릴 것을 얘기 드리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육도 인결술의 우피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